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자, 어젯밤은 하락 마감했죠. 코로나 재확산 우려랍니다. 그래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좀 내용을 보면 어제 그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카고가 이제 봉쇄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다시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좀 이게 좀 끌어내린 것 같죠. 단순히 뭐 확진자 수 증가 이런 게 아니고 이 경제적인 거, 돈 버는 거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뭐 재봉쇄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네요. 아, 아무튼 그래서 어제 뭐 많이 빠졌습니다. S&P 1%, S&P 1%, 나스닥 0.6%뭐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고점을 넘지 못했다. 그죠? 고점에 대한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게 될 겁니다. 몇 거래일? 짧게 보면은 이 S&P인데요. S&P 선물입니다. 짧게 보면은 뭐 2거래일. 뭐 조금 뭐 길게 보면은 뭐 조금 길게 보면은 뭐 3,540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3,540을 뭐 현재 4거래일째 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거리일지 넘지 못했다는 얘기는 솔직히 뭐 조금 좀 너무 넓게 해석한 거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당장 눈에 띄는 건 현재 이거래일지 어디를 넘지 못한 겁니다. 이거 이거래일지 3,560 정도를 넘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은 어제 뭐 제가 좀 더 강하게 드릴 수 있는 얘기죠. 사거래일 이런 얘기는 조금 좀 과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이 S&P가 이 전고점에 대한 여기 역사적인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여기서 밀리는 그림이 나타나려면은 최소한 여기 3,540 정도 여기가 붕괴가 돼야 됩니다. 3,540이 일봉상으로 장대 연봉으로 푹 하고 붕괴가 돼야 다시 이제 여기 이 큰 박스권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뭐 보시다시피 일단 어제 한 일은 뭐다? 고점을 확인했다까지, 고점을 확인했다까지가 어제 드릴 수 있는 얘기. 이제 저점을 깨야지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스닥은 약간 그림이 다르죠. 나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미 위에서 3거래일 정도 고점 확인해 놓고 요렇게 빠지다가 현재 반등 나오다가 어제 다시 자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닥, 어제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처럼 뭐 요런 식으로 3거래일을 뭐 이런 식으로 3거래일을 못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제까지 해도 여기 이렇게 3거래일 못 넘은 거지 않습니까? 3거래일간 11,850 정도를 못 넘었다라고 뭐 이렇게 봐도 괜찮겠고, 이제 이거를 어떤 뭐 상승이나 하락 패턴 같은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자면은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지난 이틀 동안 팍 싹 주저 내려앉았고, 그리고 2거래일 동안 2, 3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왔고 다시 하락 N자로 이렇게 꺾여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나스닥은 어쨌든 지금 약해갖고 이미 뭐 고점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락 N자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패턴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봉상으로 보면 아무튼 3거래일째 어디를 넘지 못했다라는 게 뭐 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11,820짜리를 얘도 빨리 붕괴시키고 내려와야 다시 11,580을 테스트하러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가 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뭐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었던 날인데 일단은 뭐 미국도 하루 더 저항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르죠. 일단 이렇게 저항을 확인했으면 오늘 밤은 이제 이 기세를 이어서 하루 더 하락을 해주는 게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할 텐데, 그렇게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지를, 연속성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오늘 밤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연속성이 발생해서 이 말씀드렸던 3,540이라든가 이런 라인들을 붕괴시키고 내려오고, 뭐 그리고 11,820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내려온다면 미국 시장은 정고점, 역사적 정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저런 역사적 정고점 돌파에 대한 실패가 오늘 밤에 만약 선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시장이 340이 아니고 325를 넘어가 있는 것도 이것도 진짜 배기가 아니고 약간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는 아무튼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유가. 여러분들 유가도 어젯밤에 고점 테스트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한 41.6달러 정도를 뭐 3거래일째 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이제 5일선 깨고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날이겠습니다. 그죠? 이 유가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 정고점 결과에 못 넘은 거잖아요. 여기 정고점을 상승행자로 이렇게 넘으려 그랬는데 상승행자 목표치 다 채웠는데 이제 밀리고 있죠. 어젯밤에 그리고 3거래일째 뭔가 고점을 확인했으니까 뭐 어쨌든 유가 같은 것도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겠거니 생각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중요한 자리들은 일단 깼으니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뭐 아무튼 유가 이야기 간단하게 드렸고 변동성 지수하고 달러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어제 시장은 다 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평상시와는 달랐던 게 뭐 코로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언택트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나스닥이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얄짤 없었다 어제는. 그죠? 어제는 뭐 경제 재봉쇄 이야기 나오니까 뭐 나스닥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다 빠졌다라는 게 아무튼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뭐 거의 전 종목 다 빠진 거죠. 5,500개 하락, 뭐 1,800개 하락, 5,500개 하락, 1,800개 상승이니까 거의 다 빠졌다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달러하고 변동성 정도 확인하고 한국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달러는 보시면 어제 일단 지켜야 될 자리 지켰죠. 달러 중요한 자리들이 어디다? 다시 박스권으로 기어 들어온 자리, 뭐 요렇게 세팅할 수 있겠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어제 이게 결과적으로 종가가 나온 거죠. 종가가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요날 만들어 놓은 요런 조금 더 타이트하게 꺼야 되나? 네. 이 어제 만들어 놓은 이 양봉의 뭐 절반 자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갔다. 일단은 이 아래쪽에 대한 그 아래쪽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게 일단 어제 한 일인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는 여기 한 92.75, 뭐 92.7 이 정도 자리인데 뭐 보시다시피 이 자리를 지금 현재 몇 거래일째 잘 지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살짝 눌림 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게 왜냐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단 조그만하게 음봉 떴으니까 뭐 일단 요거는 올라가는 중에 쉬는 거라고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실제로 반등세도 좀 제법 강하기도 했었고, 자 아무튼 이런 그림 나왔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달러의 방향성은 뭐 아무튼 뭐 좀 애매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 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뭐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다만 심증은 그렇죠. 뭐 바이든 당선이 어쩌고 저쩌고 백신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 생각해 볼 만한 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왜 백신 개발되고 바이든이 당선되는 불확실성들이 제거가 되는데 왜 자꾸 달러가 올라오냐? 한 번쯤 뭔가 밑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변동성은 어젯밤에 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슬슬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좋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 변동성이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이 슬슬 나오고 있긴 해요. 물론 이게 UVXY라는 상품을 놓고 보면 좀 이제 이 그림이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 변동성 지수 자체는 지금 보시면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려고 하고 있죠. 어디에요? 한 24 이 정도를 지금 현재 뭐 3거래일, 4거래일째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런 모습들.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시장이 난리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이게 죽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이 정도 모습. 그 UVXY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모양이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저점을 지지하는 패턴이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세요.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지지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UVXY인데 물론 지금도 한 3, 4거래일 정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에 지지했던 요 모습에 비하면은 점수는 좀 낮죠. 그죠? 여기가 별 5개짜리 지지력이라면 여기는 한 별 3개, 4개 이 정도밖에 점수를 못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밤은 어쨌든 좀 한 번 더 내려오는 게 정상이니까 오늘 밤도 UVXY가 조금 올라오고 변동성이 좀 올라올 가능성은 열려있는 날이다. 이렇게 뭐 봐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한국장 넘어가 볼까요? 참 현물지수로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장 현물지수로 봐도 어젯밤 개파락 출발해서 사실 미국 S&P 지수인데 미국장 어제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이게 사실 상승하기 더 유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윗골이 달고 쭉 밀렸단 말이죠. 상승하기 유리한 그림 만들어 놓고도 하락했다라는 게 어쨌든 어젯밤에 좀 볼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 같은 것도 이런 게 한번 잘 보시라. 많이 빠지기 직전에 어떤 대량 거래 같은 거 이번에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거래량이죠. 물론 여기 코로나 당시 막 폭락했던 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법 어떤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번에 보시면 S&P가.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자, 한국은 오늘 일단은 미국이 하락 출발했으니까 갭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죠? 갭 하락 출발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상승에 더 좀 유리한 그림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일단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제 있는 봉이 그냥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이게 상승 중 눌림인가 어쩐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하방 쪽은 좀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파락 출발해서 어떤 이 차익 그 개파락한 만큼 이거를 먹으려고 들어오는 그런 단타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양봉 만들어내기 좋은 그림이긴 한데요. 뭐 봐야죠. 어젯밤에도 미국은 하락 출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아무튼 오늘 코스피에 잘 보셔야 될 점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31인가? 330인가? 331, 330 요 부근을 결과적으로 넘어가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오늘도 어제 고점 넘어가서 또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면은 뭐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지만 오늘까지도 해서 여기를 못 넘어가고 하락 마감한다. 만약에 이게 장 마감했는데 다 윗꼬리 처리가 되고 음봉으로 마감되고 하락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오늘 한국은 뭐다? 330, 331을 3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고점 확인을 어느 정도 완성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고점 확인을 오늘 그래도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그 대충 331을 뭐 넘어가서 안착하냐 마느냐 이런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1 부근에 지금 와 있는데 안 그래도 선물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331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넘어가서 위쪽으로 확 안착할 것이냐 아니면 331을 저항으로 인식하고 여기서 확 밀려서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점들을 오늘 한국 시장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요. 어쨌든 지금 그 중요한 건 325인데 325가 깨지고 나서 인버스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긴 할 것 같아요. 아직 이거 살아 있잖아요. 그죠? 이걸 빨리 밟아 죽여야 이 325를 빨리 붕괴시켜야지 이 보시면 옛날에 다시 3개월 동안에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25를 붕괴시키고 나서 인버스 하는 게 지금 분위기상에서는 안전하지 않겠냐.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몸살이고 구경이나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인데 본인이 판단하셔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레버리지 뭐 사실 심증은 아래쪽으로 좀 강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게 심증인데 근데 이제서야 중요하게 깨야 될 자리에 이제 톡톡톡톡 건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 레버리지 450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425원 이렇게 해서 깨고 있긴 한데 과연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붕괴시켜 버릴 수 있을지 종가까지 좀 지켜보시고 붕괴된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쯤 뭐 따라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여기서 따라가면 710원까지 열리는 겁니다. 그죠? 710원까지 레버리지 쭉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아마 710원 도달하면 710원도 며칠 정도 버벅버벅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하죠. 왜냐? 뭐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반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빠지는 패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710원 다음번에 붕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710원이 붕괴되고 나면은 뭐 그림 싸해지겠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까지 이런 선물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들 고버스에 고버스에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고버스 지금 현재 3거래일 동안 뭐 어디 3,600원 선을 안 깨고 있긴 한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지력이 생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무너질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력이 생기면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고 싶으면 3,650원 정도는 강하게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다 되겠죠?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변동성 지수는 어제 20을 살짝 깼었는데 이거는 만기일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보시다시피 오늘 하루 다시 22 쪽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어제 만기일이라 가지고 그 콜풋 양쪽 다 죽인다고 당월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좀 언더슈팅이 나온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하루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요. 아무튼 앞으로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풋옵션 그림을 봐도 뭐 그래요. 풋옵션 그림을 봐도 아무튼 오늘은 솔직히 좀 풋옵션이 살아나긴 조금 좀 힘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긴 한 겁니다. 얘가 아무튼 지지력을 보이고 상승 마감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반대쪽 콜옵션은 어떤 그림인가? 물론 이제 풋이 잘 안 살아난다 하더라도 뭐 콜옵션 쪽이 얼마나 위에서 저항을 만들고 못 올라가냐를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풋옵션이 살아나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콜이 죽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하기엔 솔직히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은 콜이 죽는 그림은 아니다, 그죠? 이건 진행 중에 하루 쉬는 거지. 진행 중에 눌림 진행, 상승 진행 중에 눌림인 거지. 자, 아무튼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